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삼각함수 하기 전에 삼각 들어가면 비슷한 거 삼각비 배워봤거든요. 그래서 삼각비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어디다 표기할까? 그래, 여기 어쩔 수 없네. 메모칸에 표기될까? 삼각비가 뭐였는지 복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비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삼각비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자, 아이고야, 이렇게요. 내가 기준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사실 삼각비를 할 때는 높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기준각의 대변을 높이라고 설정.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사실 삼각비는 변의 길이의 비의 값이었어. 비의 값 또는 비율 이렇게 하거든요. 사인이 아니 빗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길이의 비율 또는 비의 값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직가삼각형에서만 우리가 정의를 했다라는 거, 삼각비.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은 좀 한번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침해볼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자, 내가 세타의 각의 크기를 위에다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사실 사인 30도의 값 얼마인지 기억하시나? 사인 30도의 값 사실 특수각의 길이에 쓰는 거고요. 30도, 60도. 정삼각형의 반이거든. 그래서 정삼각형의 반하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45도의 삼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반 이렇게 하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인 30도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자, 그래서 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1, 코사인 30도의 코사인 이 3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의 값은 3분의 루트 3,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 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 얘의 값은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의 값은 루트 3 이렇게 되죠. 특수각해서 어쨌든 사인 0도의 값은 0, 사인 90도의 값이 1이죠. 코사인 0도의 값이 1이고 코사인 90도의 값이 0. 탄젠트는 0도의 값이 0이고 90도의 값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정도 얘를 사실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삼각비의 값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호도법을 바꿨을 때 0도는 그냥 0인 거고 우리가 180도가 호도법을 나타냈을 때 파이였으니까 90도가 2분의 파이 됐지. 그러면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그럼 45도는 2분의 파이의 또 반이니까 4분의 파이. 30도는 60도의 또 반이니까 6분의 파이. 이 정도 해서 삼각비의 값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 자, 그래서 삼각비는 길이에 대한 비의 값이었어. 길이.
사실 길이라고 하면 당연히 양수값만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간역에서 배웠던 삼각비는 0도에서 90도까지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삼각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구나. 근데 삼각함수니까 삼각비에서 썼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함수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좌표평면 그리실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릴 때 길이를 잡아서 원을 그리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한번 생각할 거고요. 자, 이 원주 위에 임의의 한 점 P를 잡을 거야. 원주 위에 임의 한 점 P를 잡아서 내가 이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P의 좌표 X, Y라고 할 건데 이 원주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OP를 동경으로 하는 기준각, 세타. 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연히 이거 X축의 양의 방향인 얘가 시초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세타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됐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 P의 좌표가 내가 그랬지? X, Y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저 점 P에 대해서 잘 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사인 세타는 그리고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이 지금 OP의 길이는 R 된다는 거 보이시죠? 자,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Y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분의 x.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삼각함수라고 해요. 삼각함수. 그럼 니네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선생님, 함수라고 하면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하면 함수라고 하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x가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기서 도대체 왜 어떻게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잡아. 자,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 모든 실수 세타에 세타에 대하여 잡아. 자, 만약에 세타가 결정이 돼. 그럼 저렇게 기준각의 동경을 생각하고 내가 각을 마련했어. 그러면 야, 세타를 생각했을 때 R분의 Y여 하나 정해줘요. 자, 각도가 정해지잖아. 세타가 정해지면 R분의 X는 딱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돼요. 세타가 정해지면 X분의 Y도 역시 하나로 결정이 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세타에서 봐봐. 자, 사인 세타는 세타에서 R분의 Y로의 대응 함수가 된다는 소리야. 코사인은 잘 봐. 세타에서 R분의 X로의 대응 이래서 함수가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세타에서 X분의 Y로의 대응 이래서 함수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모든 여기 구간 얘가 함수가 우리가 정했던 함수의 정의 들어맞는다는 소리야. 세타가 정해짐에 따라 R분의 Y가 오직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죠. 세타가 정해짐에 따라 R분의 X도 역시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되고 세타가 정해짐에 따라 X분의 Y도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사인 세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함수, 삼각함수 세 개가 존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주 위의 점 P에 대해 생각을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씨, 여기서 내가 어디까지, 이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기 그 페이지 맨 밑에 3번부터 한번 뚫고 갈게. 자,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대해 생각을 한다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자, 사인 세타는 내가 R분의 Y라고 정의를 했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정의를 했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내가 사인 세타의 제곱을 우리가 잘 봐. 사인 세타의 제곱을 가로하고 제곱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요.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써요. 그리고 코사인 마찬가지 세타의 제곱을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요식에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사인 세타는 얘들아 미안. 잘못 시작했어. 어허허. 자, 내가 점 P에 대해서 P의 좌표가 원주 위의 점이다. X, Y다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저 원주 위의 점이니까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같다. 이렇게 성립할 거거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X 대신에 내가 뭘 대입할 거냐면요. 여기도 대입하는 게 아니고 X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요식을 봐. X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죠.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 그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Y는 뭐하고 똑같냐면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와 같죠. 그래서 R의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R제곱 괄호 풀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내가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을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제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은 1과 같다. 이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첫 번째 관계식입니다. 이렇게요.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요. 그 예전에 내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잘 봐. 야, 그 코사인분의 사인 해봐. 코사인분의 사인. 사실 코사인 R분의 X, R분의 Y. 이거 분모 문자에 R 곱하면 X분의 Y 되는 거죠? 이거 뭐야? 탄젠트 세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 탄젠트 세타와 뭐가 같다? 코사인 세타분의, 이제 여기서 이제 코사인 사인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음. 자, 그래서 두 번째 삼각함수 관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이렇게요. 됐지? 요거 그래서 그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주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 X, Y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한 김에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예제 문제를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경 OP가 나타낸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한번 나타내는 것도 괜찮아요. 자, 3, 마이너스 1이면 점 P는 제 4사분면 위의 점이고 P요. 그리고 동경 OP 그랬는데 그러면 원점 표시하시고 동경 OP 그릴게요. 그래서 당연히 시초선은 어디다?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가게 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언제나 내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뭐냐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반지름의 길이.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선생님 원 안 그렸잖아요. 아니,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OP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맞니? 그럼 OP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사실 이거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만 길이로 했을 때 이거는 뭐 마이너스 1의 제곱하나 1의 제곱하나 상관없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Y 좌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저걸 값, 사인 세타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하하하. 자, 이렇게 쳐넣어서, 쳐넣.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요거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배하면 루트 10으로 분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답은 깔끔하게 3 이렇게 떨어지겠죠? 좋아. 그래서 이거 동경에 대한 이야기는 삼각함수는 꼭 원주 위에 있는 점피 꼭 원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럼 반지름은 꼭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 꽂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인데 사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세 개를 그릴 거거든요. 왜냐면은 삼각함수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모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인의 부호 그리고 그 좌표 평면에서 제 1, 2, 3, 4,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각 4분면에서 어떤 부호를 갖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야, 생각해봐. 선생님이 반지름이 아닌 원주 위에 생각하라 했잖아? 원도 하나 그릴게요. 원이 조금 삐뚤어졌지만 뭐 대충 됐죠? 자, 그럼 생각해봐. 야, 동경이 어떤 원주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점 P가 1사분면이 있어. 여기다가 한번 정의를 다시 사인 세타를 정의해보면 R분의 Y고 코사인 세트는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이랬어. 야, 그러면 동경 점 P의 좌표에 대해서 야, 생각해봐. 세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야, 제 1사분면에서는 어차피 R은 다 양수값이거든요. 길이니까. 그치? 그러면 제 1사분면에서 Y가 양수니까 사인이요. 제 1사분면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구나. 그치? 당연히 좀 튀는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양의 값이구나. 그 다음에 2, 4분면에서도 이 y는 양수니까 양. 근데 3, 4분면에서 y가 음수니까 사인 4, 4분면에서도 y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한번 볼게요. 코사인. 제 1, 4분면 위에 있는 각 또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R은 어차피 양수니까 X의 부호로 따라가는 거겠지. 1, 4분면에서 X는 양, 2, 4분면에서 X는 3, 4분면에서 X는 4, 4분면에서 X는 양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탄젠트는요. X하고 Y 좌표를 같이 봐야 되겠지. 그럼 1, 4분면에서는 X양, Y양이니까 양. 2, 4분면 X Y양이니까 3, 4분면 둘 다 이니까 양. 4, 4분면에서는 x가 양, y가 이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나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거를 얘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우리가 많이 써먹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토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잘 봐. 어떤 식으로 외울 거냐면요. 자, 1사분면을 보면 1사분면은 모든 삼각비의 값이 다 양이야. 봐봐. 1사분면 다 양이지. 오,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2사분면 봐. 세 개 쫙 봤을 때 2사분면에서 누구만 양의 값을 갖니? 2사분면 봐. 2사분면에서 선생님 사인만 양의 값을 가져요. 여기서는 사인만 양의 값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3, 4분면 봐. 3, 4분면에서 누구만 양의 값을 갖니? 탄젠트라는 거 보이냐? 봐봐. 탄젠트만 양이죠? 그럼 4, 4분면 누구만, 어떤 함수만 양의 값을 갖니? 코사인 함수만 양의 값의 부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잘 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1, 4분면 시작합니다. 올, 싸, 탄, 코,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래, 올, 싸, 안, 탄젠트 대신에 안이라고 대체한 거야. 얼싸, 안, 코 이렇게 외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밌지? 어차피 1, 2, 3, 4분면 읽는 한국어 똑같아요. 그래서 얼싸, 안, 코 이렇게 해서 1, 4분면은 모든 삼각함수의 값이 양. 2, 4분면은 사인만 양.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 나머지는 다 음이라는 소리야.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봐. 두 개를 동시에 써보면 자, 사인 세타가 0보다 클 때
코사인 세타 0보다 크거나 또는 사인 또는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을 때 코사인 세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것까지 합하면 자, 사인하고 탄젠트 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지. 그럼 이럴 때 탄젠트 0보다 커야 돼요. 세타 빠졌네요. 이 밑에서는 사인하고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사인이 0보다 작아? 그럼 탄젠트도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모두 양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이야? 제 1사분면의 각이죠. 근데 두 번째 거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세 개 다 음수거든요. 세 개 다 음의 값을 갖는 사분면 없어요. 세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은 제 1사분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별로 어렵지 않지? 좋아. 이렇게 해서 그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 끝났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개념 설명도 많다. 그치, 얘들아? 자, 개념 1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그려. 아직 잡히지 않으면 그려. X축, Y축, X축, Y축, 원점. 어쨌든 P의 좌표가 2,1이다.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쵸? 그 동경했으니까 OP 반직선 그려. OP. 그럼 이게 세타가 되는구먼. 됐냐? 근데 여기서 내가 사인 세타 삼각함수를 정의하려면 내가 뭐? 반지름이 R인 반지름이 있는 원인 내에서다.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은 OP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OP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해서 루트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네, 루트 5분의 Y좌표 이렇게요. 당근 분모 유리화해서 답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딱 똑같은 난이도의 시리즈 문제니까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도 한번 볼게요.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아니 그 똑같네. 코사인 한 번씩 부려먹을 건가? 그래요.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P는 3, 자, 마이너스 1이요. 그럼 3, 마이너스 1은 제 3, 4분면에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럼 이 점 P. 그래서 얘를 동경으로 각 세틀라트 동경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반직선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랬는데요. 이거 삼각함수를 정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반지름 필요하다.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선분 OP의 길이다. 루트 이거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니까. 됐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이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다. 여튼 이 정도 그냥 루트 10 이렇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그냥 봐줘봤죠. R분의 3 이렇게 해서 분모 유리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인데 탄젠트 사실 탄젠트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 없다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그냥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기 때문에요. 그냥 x분의 y 이렇게 정의해서 다 구하시면 돼요. 탄젠트 세타가 제일 쉽지.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개념 4번은요, 나중에 삼각 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추억이 아니고 얼마 전에 했던 지수함수, 로그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지수함수 배운 다음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했고, 로그 함수 한 다음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 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그거 똑같더라가? 삼각함수 배우잖아. 그럼 삼각함수의 방정식 부등식도 배우나요? 정답. 그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자, 사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그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잘 봐. 사인 세타. 고등과정에서 하는 이 각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삼각 B가 아니고
각을 확장했기 때문에 삼각함수라고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어.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가 있는 원주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동경을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 원을 하나 그려. 그래 놓고서 잘 봐. 선생님 저는 세타가 4분의 3파이라고 했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 파이라고 써놔 이거. 그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 180도가 파이였고 90도가 2분의 파이였고 2분의 3파이 써놔. 됐냐? 야, 저 4분의 3파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얘를 60분법으로 바꾸지 말고 4분의 3파이란 파이를 4등분한 점 그랬거든요. 그럼 파이를 4등분하면 정확하게 45도 이 원주 위에 반띵 반띵 이렇게 봐봐. 이쪽 제1사분면에 있는 호에 대해서 반띵 그리고 여기 있는 호에 대해서도 반띵인 점이요. 잘 봐. 이를 뭐야 색깔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자, 이 점 P에 대해서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4분의 3파이는 어디 있겠니? 저 파랭. 얘가 이게 4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말씀이다, 얘들아. 그럼 딱 봐도 4분의 3파이는 뭐냐? 45도에 대해 생각하는 건데. 그치? 그럼 45도에 대해서 잘 봐. 내가 이 점의 P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그냥 마이너스 1,1이라고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진짜 선생님? 진짜. 그러면 돼. 됐어? 그래서 내가 P의 좌표를 마이너스 1,1이라 하면 이게 왜냐하면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다. 사실 이게 원의 사이즈가 원은 항상 닮음인 도형이라는 거 아십니까, 얘들아? 그래서 내가 점의 좌표를 이렇게 마음대로 설정해. 여기서 x 좌표를 마이너스 P의 좌표를 마이너스 2,2라고 놓으면 넌 변태다. 넌 변태야. 그냥 가장 쉽게 마이너스 1,1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 알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y 좌표는 아까 1이었죠? 내가 p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자라고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원조의 한 점, 왜냐면 반지름, 원은 항상 닮음인 도형이니까 저런 식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서 정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건 그 3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 이런 것도 어떻게 그리냐야. 제발 원을 그려라. 저 원을 잘 못 그리는데요. 그림 연습해. 이씨.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약소주 반병을 마시고 말이죠. 어, 취중 녹화 중이라서 말이 조금 험악하게 나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파이. 자, 3분의 4파이야. 그럼 쟤는 1과 3분의 1파이거든요. 그럼 파이 지났고 3분의 1파이 더 가야 돼. 그럼 3분의 1파이란 파이를 3등분한 점이잖아. 그럼 얘들아 잘 봐. 파이를 여기를 3등분해. 좀 현실감 있게 이렇게 이 정도 해야지 3등분이라는 거. 그렇지. 반보다 더 넘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점을 P라고 하면 얘가 3분의 4파이가 된다. 지금 3분의 4파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야야야 여기 60도라는 거 눈치 못 갔으면 지갔어 씨. 자, 그래서 P의 좌표를 뭐라고 하면 되겠니? P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R, 즉 OP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 구하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 호도법이 나왔을 때 가게 크게 잡을 때 이렇게 알겠지? 여기 3번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5번 1번 3분의 14파이일 때 세타가 3분의 14파이인데 얘네 값의 부호를 찾아라. 일단 얘가 3분의 14파이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나왔냐? 무조건 일반각이야. 그럼 이거 4와 3분의 2파인가요? 그러면 이거 생략해. 사실 이거 수학에서 이런 식의 표현 쓰지 않거든요. 이건 선생님만의 그 설명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여튼 4파이를 2파이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2파이.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각이야? 제 2사분면 위의 각이다. 그럼 우리 아까 그거 한번 얼싸안고 한번 해볼까? 올, 싸, 안, 코.
그래서 2, 4분면에서는 그 사인만 양수다. 그 사인 양수, 나머지 음수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이게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인지만 찾으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선생님 좀 연습해 줘 볼게요. 5분의 21파이는 4와 5분의 1파이인데 사실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대분수 안 쓴다 했지. 왜냐면 봐봐. 문자 쓰는데 모양 참 안 이쁘잖아? 안 이쁘지? 그래서 안 써. 뭐 여하튼 머릿속으로 생각하든가. 쓴다고 학교 선생님이 감점을 하시진 않는다. 그래서 여하튼 2파이 곱하기 2 플러스 5분의 파이고먼.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위에 각이다. 다시 을사탄코 을사안고 이걸 봐. 그래서 제1사분면은 모든 삼각형의 값이 양수다. 이런 거. 됐지? 아, 귀 아파. 아,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4분의 13파이. 얘는 3과 4분의 1파이 이렇게 되는데요. 3파이 일반각 안 돼. 2파이 곱하기 1이고요. 그럼 1과 4분의 1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5파이. 그렇게 해서 얘는 제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값의 보호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개념 6번 똑같으니까 그냥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개념 7번은 뭐냐면 세타가 개념 7번 1번 볼게요. 세타가 제 4, 4분면의 각이고 이거다. 이거 할 때 얘들아 그냥 그려. 무엇을? 원을? 모르겠어? 삼각함수 모르겠어? 원을 그려. 아, 근데 이거 사실 많이 나온 시간이었다. 그치? 사실 원을 다 안 그려도 되고요. 4, 4분면은 각인다 그랬는데요. 그냥 원을 그려라. 그게 마음이 편하겠다. 원을 그려서 잘못 찍었다. 4, 4분면은 여기. 그쵸? 자, P에 대해서 지금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5다 그랬는데요. 이거 사실 얘들아 잘 봐. 동경 OP에 대해서 어쨌든 R은 OP의 값이야. 걔가 13이래요. 그리고 X의 좌표가 점 P의 X좌표가 3이다라는 소리겠지? 그럼 나는 뭐만 찾아내면 돼? Y좌표요. 그쵸? 그럼 이 Y좌표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루트 13의 제곱. 사실 Y좌표의 절대값이죠. 이씨. Y좌표의 절대 아니 이게 자꾸 눌려서 지워지고 있어요. 짬뽕나네. 자, 1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요? 왜 3의 제곱이야? 지금 저기 분명히 x좌표 5라고 돼 있는데 3이라고 쓴 나는 뭐니?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12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왜 절대값 쓰는지 알겠지? 그 전 피해 좌표는 5, 마이너스 12. 4, 4분면에 딱 그려놓고 여기다 10이라고 쓰는 인간들은 없겠지? 자, 그렇게 해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그려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그럼 그 점을 찍어. 알겠지? 4, 4분면 위에 전 P를 찍어서 동경 OP에 대해서 세타를 잡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개념 끝. 안녕.